안녕하세요. 저희는 어쩌다 마주친 사람들입니다. 네, 저희는 서울시 청년허브와 이제 옥천신문이 MOU를 맺어서 진행하는 별의별 2주 땡땡 참여 중입니다. 네, 저희가 머물고 있는 청사면은 옥천에서도 이제 차로 떨어져 있는 변방인 곳인데요. 행정구역상으로는 옥천군이지만 영동에 더 가깝게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산에서는 별의별 2주 땡땡으로 그 기자로 살아보기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자기소개부터 하면은, 이제 지금 1부 진행 맡고 있는 이은혜라고 하고요. 이 시간에는 저희 어떻게 신청하게 됐는지, 그리고 2주간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나누려고 해요. 네, 저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서울 강북구에 살고 있고, 예전에 그 마을공동체 관련 일을 하다가 지금 잠시 쉬고, 저도 좀 제 삶의 방향을 다시 모색하고 싶어서 지금 탐색기를 가지고 있는 와중에 그 별의별 이주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이주 좀 다른 곳에서 살기를 좀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좀, 어떤 직업으로 살아볼 수 있고 또 그곳이 이제 옥천에서 살아보기가 있어서 저는 옥천 신문을 통해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좀 전국적 이 사례다 보니까 그곳이 궁금해하게 돼서 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두 분의 참여자가 더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있는데요. 네, 저희 한번 손 흔들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럼 풍현님부터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관악구에서 온 32살 이풍현이라고 하고, 네, 별의별 이주 신청하게 된 계기는, 제 주변에서 한 달살이나 2주살이를 많이 다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날 때, 좀 퇴사하고 여유가 생길 때 2주살이를 다녀오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좀 전공이 원래 그 미디어 전공인데, 그래서인지 좀 옥천신문에 대해서 종종 들었어요. 그래서 옥천신문에서 2주 동안 기자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처럼 옥천신문을 알고 이곳에 오시게 되었군요. 네. 네, 저희 그럼 진아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왔는데요. 저도 은혜님이랑 비슷하게 이제 이후의 삶의 방향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나을까 좀 찾아보다가 저는 옥인의 잡지를 통해서 옥천신문을 알게 되고 옥천이라는 지역도 있구나, 또 옥천신문이라는 게 기존 신문과는 다르게 좀 공동체를 이뤄가고 이제 옆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꾸려나가는 신문이라는 게 좀 가치가 있어 보여서 네, 이쪽으로 한번 삶의 방향을 체험해보고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어쨌든 얘기를 들어보면은 옥천의 기록을 통해서 옥천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2주간 저희 옥천에 와서 어떤 걸 느꼈고 어떤 걸 경험했는지 한 분씩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그 옥천에 와서, 어쨌든 기자로 체험하기다 보니까, 대표님을 따라서 이 청산면에 오게 돼서, 예, 그 청산의 사람들을 만나고 취재하는 것들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별개로 저는 좀 이 옥천에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 그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도 개인적으로 찾아보고 그리고 이런 마을 공동체 활동하는 곳들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진아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비슷하지만 2주 동안 이제 대표님 따라다니면서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말을 걸어보는 연습도 해보고 또 살면서 처음으로 이제 기사 작성이라는 것도 해보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도 좀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나는 또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는가 이런 거를 돌아보면서 좀 삶의 방향까지는 아니어도 나 자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나 자신을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또 되셨군요. 저희 풍현님은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이 옥천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관광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옥천에 왜 갔냐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 옥천에 와서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좀 세상에 뭐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나 뭐 이야기는 없구나. 좀 그런, 네, 생각도 많이 들고, 좀 이 마을 주민분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되게 특별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너무 위만 보고 살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과 좀 반성 같은 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사실 돌이켜보면 저도 서울에서는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하는 경험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옥천에서 오히려 그 대표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좀 주민분들 인사 나누고 이제 취재도 하면서 이야기를 또 좀 경청을 좀 하고 했었던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세 명이 공통적으로 좀 사람들을 좀 만나서 오히려 이제 좀 제 이전의 삶도 돌아보고 이렇게 좀 고민하게 되는 시간들이 어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좀 이 경험은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푸견님 말씀 듣고 생각난 건데 은혜님이 해주신 말씀이랑도 비슷하고, 사실 살면서 옆 사람이 어떤 인생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사실상 살다 보면 바빠서 그럴 겨를도 없는데, 이렇게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되니까 뭐 전쟁터에 나가셨던 분들도 만나게 되고, 뭐 지금은 농사를 짓고 계시거나 뭐 다양한 직업을 만나게 되면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좀 삶의 폭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좀 뜻깊은 시간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저희가 또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기자 체험이다 보니까 기사도 쓰게 됐잖아요. 그 기사 쓰는 것들은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써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낸다는 게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 이 기사라는 게 어떤 방면으로 다른 사람 눈에 비춰지고 이야기를 들릴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하면서 쓰다 보니까 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쨌든 글로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걸 담느냐에 따라서 또 이 전하고 싶은 바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풍현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거는 좀 처음이다 보니까 특히 뭐 제목이나 뭐 부제목을 정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기사에 흥미를 가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마냥 그냥 나의 기록을 정리하는 것과 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또 그것들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롭게 해보는 경험인데, 이 옥천에 어쨌든 이 연륜 있는 이 기록의 전문가들이 있는 곳에서 저희가 그것들을 피드백 받으면서 이렇게 연습할 수 있었던 좀 귀한 시간들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코너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한 분 한 분의 또 신청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저희 디나님은 어떤 신청곡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곡을 신청을 했는데요. 가사를 보면 이제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라고 적혀져 있는데, 어쩌면 저희 이주살이의 시작에 걸맞는 노래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시작이 담긴 곡 너무 좋고요. 우리 풍현님은요? 네, 제가 신청한 곡은 유나의 오르트 구름입니다. 좀 길거리에서 우연히 들은 노래인데 되게 좀 후렴이 귀에 맴돌고 좀 에너지가 네, 엄청난 노래고, 실제로 유나가 그 사건의 지평선이란 노래랑 함께 이 곡도 같이 역주행을 한 노래인데, 그 에너지를 그 지금 청취자분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의 시작과 에너지를 담은 그 두 곡을 들으면서 저희 두 번째 코너에서 뵙겠습니다. 저희 기억해 주세요. 이제 저희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어둠만이 나의 전부였던 동안 숨이 벅차도록 달려왔잖아. Never say time's up. 경계의 끝자락 내 끝은 아니니까. 울타리 밖에 일렁이는 무언가 그 아무도 모르는 별일지 몰라. I wanna be there. I'm gonna be there. 벅찬 마음으로 이 궤도를 벗어나. Let's go. 새로운 길의 탐험가 Beyond the road. 껍질을 깨뜨려버리자. 두려움은 이제 꺼도 오로지 나를 믿어. 지금이 바로 time to fly. To the 앞에 끝 넘어가. 한계답게 trip 자리 찾아. 어둠만이 나의 전부였던 동안 숨이 벅차도록 달려왔잖아. Never say time's up. 경계의 끝자락 내 끝은 아니니까. 울타리 밖에 일렁이는 무언가 그 아무도 모르는 별일지 몰라. I wanna be there. I'm gonna be there. 벅찬 마음으로 이 궤도를 벗어나. Let's go. 새로운 길의 탐험가 Beyond the road. 껍질을 깨뜨려버리자. 두려움은 이제 꺼도 오로지 나를 믿어. 지금이 바로 time to fly. To the 앞에 끝 넘어가. 한계답게 trip 자리 찾아라. 너 있을 심장에 쉼없이 피는 꿈. 무모하게도 믿어 난. 누구도 본 적 없는 낯선 우주 속에 겁없이 뛰어들어 fall, fall. 답답한 가슴 안에 불꽃을 피워낼래. Shine and bright. 거쳐 듯이 반짝이던 무언가 꼭 달릴수록 멀어져도 난 좋아. I'll never give up. I'm getting better. 여정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야. Let's go. 끝이라 생각한 순간 Beyond the road. 너는 세상이란 감싸나. 때로는 느릴 때도 가끔은 지친데도 멈추지 않고 let me fly. To the 앞에 끝
네,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유나의 오르트 구름 듣고 왔습니다. 저는 2부 진행을 맡은 이풍현이고, 네. 와, 풍현. 네. 저희가, 네, 그래도 뭐, 기사만 쓴 게 아니라 자유롭게 뭐 이것저것 다녀오기도 했잖아요. 다녀오신 곳 중에서 뭐 추천하고 싶으신 뭐 여행지가 있으실까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유퀴즈에 나왔던 카페토닥, 네, 그 다녀왔는데 사장님이 참, 네, 푸근하고, 네, 따뜻하신 분이어서 되게 인상이 깊게 남았어요. 네, 뭐, 이렇게 딸기도 많이 먹었고, 그리고 안에 보면, 네, 사장님이 그 미술을 전공하셨는데, 그 감각이 그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네, 한번, 네, 청취자분들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뭐, 진아님 같은 경우에는 추천하고 싶으신 여행지가 있으실까요? 저도 카페 토닥이랑 옥계폭포를 다녀왔는데요. 카페 토닥도 똑같이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제 일단 사장님이 너무 긍정적인 에너지가 밝으시기도 하고, 이제 그때 고모님이 계셨는데, 네. 이제 너는 뭐 텀블러 가져오면 1,000원 할인해주고, 뭐 해주면 500원 할인해주고, 그럼 대체 뭐가 남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유, 사람이 남죠. 이렇게 대답을 하셨던 게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어쩌면 황민호 대표님이랑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옥계폭포는 옥천에 좀 유명한 여행지인데 은혜님이랑 같이 다녀왔는데 이쁘기도 이뻤고 그 강물이랑 물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여름을 미리 즐기고 온 것 같은 느낌 들었습니다. 어깨폭포. 저도 한번 가볼 걸.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혹시 은혜님은 추천해주고 싶은 네, 여행지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그 폭포 하니까 저는 그 어제 다녀왔던 속리산이 떠오르는데요. 거기가 어쨌든 그 세조길이라고 그 속리산 바로 입구에 법주사 있는 데 있는 곳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물 흐르는 소리랑 그 약 2km 정도의 거리를 되게 숲속에서 좀 왕이 걷던 길을 함께 왕이 왜 걸었는가 너무 이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분들을 느낄 수 있어서 약간 여름에 좀 여행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시원하게 다녀올 수 있는 곳이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먹을 거 좀 공유를 하자면은 뭐 청사는 뭐 생선국수가 유명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 첫날 그 옥천신문 앞에서 먹었던 오기네 밥상에 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집밥처럼 먹기가 지금은 좀 어려운데 좀 되게 맛깔스러운 음식들을 또 좋은 재료로 로컬 음식 또 로컬 재료라고 하니까 좀 되게 첫날 좀 든든하게 한 끼를 따뜻하게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어서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옥천에서 그 로컬 푸드라고, 네, 그 옥천에서 생산한 그 농작물을 직접 이 식당에서 사용을 하는 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서울이나 좀 대도시에 살면 이렇게 농촌에서 농촌에서 난 그 농작물을 그 도시로 이렇게 유통하는 이렇게 중간 단계가 있는데 중간 단계 없이 좀 더 싸게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 또 몰랐는데 옥천이 로컬 푸드로 유명한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와, 역시 맛있는 이유가 있네. 네, 뭐, 또, 저희가 옥천에서 뭐 사람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그 중에서 또 인상 깊은 사람이 있으시다면, 혹시 뭐 은혜님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한 두 사람으로 꼽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되게 감사했었던 게 그 옥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정순영 센터장님이 기억에 남아요. 네. 왜냐면 저희 자율과제 시간으로 어디든 가서 소감물을 써라 이런 미션이 떨어졌었는데 제가 그 하루 전날 저녁에 퇴근 시간 전에 마을공동체 폴업을 한다는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5시 55분인가 6시를 향해 가는 시간에 그 센터에 전화를 해서 마을 포럼에 참석해도 되겠는지 물어봤더니 당연히 가능하다고 또 말씀해 주시고 생각보다 근데 약간
읍에서 떨어진 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갈 것 같은데 좀 하던 찰나에 그러시면은 센터로 좀 일찍 오시면은 같이 차를 타고 가자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그날 하루 되게 보람차게 다녀왔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도 그때 센터장님인지도 몰랐는데 이제 그래서 옥천 누구나 마을 공동체 허브 누구나로 갔는데 센터장님이 행사 준비로 자리 없으신 틈을 타서 또 이제 어떤 다른 직원분한테 절 꼭 챙겨서 거길 가라고 인계까지 해주셨던 기억이 남아서 정말 이렇게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도 챙겨주고 열려있는 곳이구나 하면서 되게 감사함을 많이 느꼈었던 분이었습니다. 아, 네. 이렇게 행사를 하면 이렇게 타지에서 온 사람을 뭐 챙기거나 하는 게 좀 쉽지 않는데 이렇게 맞아요. 네. 이렇게 직원까지 붙여서 이렇게 챙겨주신다는 게 되게 옥천의 따뜻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진아님은 그 옥천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인상 깊은 사람이 있으실까요? 저도 만난 분이 많아서 정하기가 쉽진 않은데 이제 고래실의 김혜리 기자님이 좀 인상이 깊었던 게 저희랑 비슷한 프로그램이지만 좀 다른 프로그램으로 시골 언니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옥천을 먼저 겪어보시고 어쩌다가 이제 2주까지 하셔서 살게 되셨고 지금 현재 고래실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중인데 은혜님 통해서 이제 어쩌다가 알게 되었는데 이제 오기내 잡지 내에서 전시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시를 보러 간 김에 이제 간단하게 인사나 드리고 와야겠다 하고 왔는데 이제 하루 종일 저희를 동행해 주시면서 이제 명소도 소개시켜 주시고 옥천에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되셨고 옥천엔 어떤 게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도 해주시고 했던 부분들이 기억에 남기도 했고 아무래도 청년 혼자 로컬에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은데 용기 내셔서 먼저 이렇게 터를 잡아서 살고 계신다는 점이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먼저 이렇게 귀촌을 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좀 그런 역할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어쩌면 좀 비빌 언덕 느낌이 되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이게 저도 부모님이 귀촌을 하셨는데 이렇게 아무도 없으니까 뭐 제 주변에 뭐 청년이라든지 아무도 없으니까 정말 좀 고립된 느낌이 들고 좀 막막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이 뭐 먼저 내려와서 뭐 활동을 하고 마을에서 뭐 이것저것을 해보는 시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고래실과 오기내 잡지를 알게 되면서 이렇게 오기내가 이렇게 옥천군 내 마을에 대한 이슈 같은 것도 챙기면서 동시에 좀 다양성에 대한 이슈들도 챙기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뭐 길고양이를 챙기는 이유라든지 또 장애인들이 이렇게 이동하기 불편한 이런 지점들 같은 거를 챙기는 게 되게 섬세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실제로 이렇게 옥천 밖에서 오기내를 아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저도 이렇게 옥천에서 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뭐 어제 뭐 저희가 같이 인터뷰를 했던 뭐 화설이 이장님 그분의 삶도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행을 삶으로. 네. 소시적부터 월남에 다녀오시고, 사우디에 다녀오셔서 이렇게 땅도 사시고, 지금은 좀 캠핑이랑 뭐 여행도 자주 다니시는데, 되게 이렇게 멋있고 좀 쾌활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아. 저도 그 카니발을 개조해서 그렇게 여행을 지금의 또 아내분들과 곳곳으로 다니신다고 하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희도 언젠간. 네, 언젠가. 떠납시다. 지금도 떠나왔지만. 네, 지금도 떠나왔지만, 뭐, 이렇게, 언제든 이렇게 떠날 수 있는 그런 좀 삶을 좀 살고 싶네요. 네. 혹시,
이주살이를 하면서 뭐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이 있으실까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좋았던 점이라고 하면 서울에는 되게 사람들이 많아요. 좀 제가 네, 이동하는 구간이 뭐 신도림역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환승하는 구간을 좀 지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좀 이렇게 좀 공황 놓을 것 같고 그런 네, 순간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옥천에 내려와서 좀 인구 대비 면적 대비 좀 인구가 적어서 되게 편했던 그런 네. 그래서 너무 편했고 네. 좀 자연도 아름답고 좀 사람들도 따뜻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뭐 그래도 어려운 점이 있다면 네, 제가 이렇게 뚜벅이인데 인도가 네, 저희가 머물고 있는 청사면에 인도가 없어요. 네, 그래서 좀 걸어 다닐 때 위험하다는 것과 네, 맞아. 저거 위험하다는 건 저도 확실히 그 대도시에 약간 인프라 그렇게 도시 그 인도를 보다가 저도 그 인도가 없으니까 가로수도 없어서 돌아다닐 때 참 덥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대도시에서는 좀 가로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그늘이 확보가 되는데 이 시골에는 좀 가로수가 없다 보니까 좀 걷는데도 땡볕이 좀 많이 네, 머리 위를 내리쬐고 그래서 제가 그 이주살이를 하면서 양산을 샀는데 네, 참 잘한 것 같아요. 사신 거였어요? 나는 집에서 가져온 줄 알았는데. 아, 네. 저희 집에는 양산이 없고. 아, 그랬구나. 나 너무 찰떡이어서 원래 더위를 많이 타셔가지고. 전 나는- 준비성이 진짜 철저하시구나 어,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랬구나. 또 어떻게 보면 좀 이 사람들이 좀 덜 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양성이라 지점에서 좀 부족함을 느끼는데 제가 옥천읍에 가서 베트남 쌀국수를 먹었잖아요. 아, 어제. 네. 그런데 서울에 가면 정말 발에 치이는 게 쌀국수 집인데 여기서는 네. 한 곳밖에 없다는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렇게 좀 다문화 가정도 요즘 많은데 좀 이렇게 좀 다양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하면 좀 더 다채로운 좀 마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저도 막 느꼈던 게 어쨌든 여기가 프랜차이즈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대도시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니까 그만큼 많은 가게들과 선택권이 다양한 그런 메뉴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확실히 프랜차이즈가 좀 적고 그래서 좀 먹을 수 있는 선택권도 좀 대도시보다는 적었었던 기억이 저도 나네요. 혹시 진아님은 네, 이렇게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있으실까요? 저는 아쉬웠던 점은 일단 여기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네. 가로등이 좀 없는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로등의 불빛이 농작물에 좀 피해를 주기도 한다고 해서 농촌에는 가로등이 없는 지역이 많긴 한데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도도 없는데 가로등까지 없으니까 이제 저녁에 돌아다닐 때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네. 엄청 컴컴하니까 이제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네네. 이제 기회를 분간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었고 좋았던 점은 이제 제가 마음을 내는 만큼 이제 문 밖으로 나가면 언제든지 자연을 볼 수 있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공원 쪽에는 나무도 많고 나비들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진짜 자연이 가까운 지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이게 청산에 와서 놀랬던 점이 그 제비가 많더라고요. 네, 서울에 가면 그 비둘기가 너무 많은데 이제 밖에 그 계시는 상근 직원분도 그 서울에 가셨는데 서울역에 비둘기가 많고 네, 그거 피해 다니는데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걸어 다닌다고 그게 깜짝 놀란 기억이 라고 하셨던 게 네, 갑자기 떠올랐어요. 네. 저도 이게 제비가 이렇게 많은 걸 보고 아 정말 여기가 좀 청정구역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 좀 제비를 보면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네, 그 혹시 은혜님은 네,
그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일단 아쉬웠던 점 빨리 얘기하자면 사실 비슷했고요. 네. 어쨌든 도로가, 인도가 별로 없고, 뚜벅이들한테 좀 힘들고, 어쨌든, 여기 잠깐 살았던 사람으로서 인도 좀 확충해줘라. 옥천군에서 뭐 하는 거냐. 왜냐면은 사실은 시골에 대한 인상이 되게 한적하게 걷기 좋은 길들을 상상했던 건데, 실상은 도로 한가운데 버스 정류장이 있어도 위험하게 도로를 걸어가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이건 안전의 문제인데, 차량보다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좀 도로 길이 설계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도시인의 시선으로 좀 느꼈었던 것 같고요. 좋았던 점은 확실히 자연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그 청산공원 쪽으로 이제 그 천이 쭉 흐르는데, 저녁에 해가 질 무렵 러닝하면서 30분간 그 길을 이렇게 달렸던 것들이 좀 저의 힐링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고지 좀 자연 속에서 있었던 그런 자연의 경험을 청산면 이어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청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 네, 이제 저희 신청곡을 한번 들어볼 시간인데요. 혹시 그 진아님이 신청한 곡 소개 먼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신청한 신청곡은 어바웃의 나에게 행복을 불러줘요라는 곡인데요. 딱히 큰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노래에 대한 가사라든지 노래 멜로디 이런 서정적인 분위기가 좀 산책할 때 좀 괜찮더라고요. 좀 조용히 마음을 다스리면서 산책하기가 좋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은혜님의 신청곡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 김수영님의 사랑하자를 꼽았는데요. 이 노래는 저희가 그 옥천에서 청산면 넘어올 때 대표님이 차 안에서 틀어주셨던 곡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뭔가 여정이 시작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고, 두 번째로는 이 말이 좀 나를 사랑하자라는 가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살면서 저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좀 저는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한 20년 정도. 사실 현재 정도 와서 좀 저를 사랑할 수 있는 좀 것들을 느끼는데, 어쨌든 타인의 시선보다는 현재를 좀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우리를 사랑하자는 얘기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선곡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바웃의 나에게 행복을 불러줘요. 김수영의 사랑하자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은 내게 아무렇지 않아. 의미 없는 말에도 나는 쉽게 흔들리고 나의 초라함을 마음대로 빛내지 마. 아무것도 아닌 마음을 내게 던지지 말아줘. 별거 아닌 마음에도 나는 쉽게 이끌리고 나의 슬픔을 마음대로 부르지 마. 나에게 행복을 불러줘요. 지치지 않는 마음을 달고서 나에게 사랑을 말해줘요. 사라지지 않는 마음을 담고.
보여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비춰지는 날 알고 싶지 않은 말이 나를 맴돌아요. 끝나지 않는 마음들에 대한 내 아픔들은 여기 담겨 있다. 우리 조금 더 서로를 사랑하자. 내가 아픈 건 나밖에 모르잖아. 생각보다 사람들은 그다지 나에게 관심이 없대. 정말 아프지. 하지만 진짜 그렇대. 누구나 한 번쯤 사랑받고 싶을 때 근데 그게 잘 안 돼. 내가 더 미워질 때 그냥 그렇게 사랑받고 싶을 때 아프지 말고 받지도 말고 충분히 예쁘니까 지금 이대로 같이 걸어가면 돼. 그 누구보다 우리 조금 더 서로를 위해서 나를 좀 더 사랑하자. 그냥 그렇게 서로를 사랑해주자. 누구나 한 번쯤 위로받고 싶을 때 근데 그게 잘 안 돼. 내가 더 미워질 때 그냥 그렇게 사랑받고 싶을 때 아프지 말고 받지도 말고 충분히 예쁘니까 지금 이대로 같이 걸어가면 돼. 그 누구보다 우리 조금 더 서로를 위해서 우리 좀 더 사랑하자. 그냥 그렇게 서로를 사랑해주자. 이제 끝. 네, 3부 진행을 맡게 된 김진아라고 합니다. 벌써 라디오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이번 코너는 아무래도 마무리이다 보니까 이제 각자 이 지역살이를 하면서 뭐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별이별 2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옥천이라는 지역에
함께 오게 되었는데요. 별이별 이주라는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탐색하며 해보고 싶었던 일과 원하는 삶의 방식을 실험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도시권에 계시는 두 분은 더더욱 좀 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자라났던 곳이 좀 지역이다 보니까 친근해서 그렇게 막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고, 지금에서야 또 느끼는 것은, 지역에서도 살아볼만 하겠다. 내가 터를 잡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또 지역은 지역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오시기 전에 들었던 생각과 또 지내시면서 들었던 뭐 지역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혹시 있으실지, 그런 거 뭐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은혜님부터? 네. 저는 사실은 옥천은 사실 기대를 1도 안 하고 왔어요. 그냥 옥천 신문이 궁금한데 옥천에서 기자로 살아보기라니 그냥 가보자 하고 요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왔고, 네, 사실은 옥천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제가 사실은 이렇게 좀 옥천음에 처음에 도착했을 당시는 굉장히 번화하다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사실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그렇진 않으니까 좀 생각보다 좀 달랐던 점은 있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산다고 하면 살 수 있을까? 뚜벅이는 어렵다라는 생각에 도달할 찰나에 이렇게 여기서 만났던 따뜻했던 인연분들, 그래서 뭐 정수현 센터장님이나 아까 말씀해주신 김혜리 기자님이나 여기 청산면에서 이제 어쨌든 만났던 주민분들이나, 그리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황민호 대표님, 이런 분들, 좀 되게 멋진 삶을 살고 계시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는 옥천이라면 나도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나도 멋져보고 싶다. 이들이랑 같이 하면 그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옥천이라는 어떤 도시의 무엇이라기보다는 옥천에서 먼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유가 이것이겠다, 사람이겠다라는 생각들은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대중교통이나 뭐 이런 불편한 것들이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해소가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이제 이 삶이 어렵지는 않겠다. 맞습니다. 네. 네. 풍현님은 혹시 뭐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네, 저 역시도 그 교통의 불편함이라든지, 네, 그런 것 때문에 그 이주를 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네, 먼저 그 활동을 하신 분들의 네, 발자취나 그 옥천 주민들의 따스함 때문에, 네, 옥천에서 한번 살아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 비슷하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옥천 특유의 정서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 분 한 분 되게 다 따뜻하고 정이 되게 많으시다,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느끼고, 이건 좀 사담이지만 저희 오늘 저녁에도 이제 떠나기 전에 여기 계신 분께서 이제 저녁을 대접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또 흔쾌히 가게 되었는데, 정말 네, 너무 따뜻한 동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또 이주를 미리 살아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요새 또 귀농귀촌을 꿈꾸는 청년들이 많다고 해요. 이제 실제로 내려와서 농사를 짓거나 직장의 터를 이쪽으로 잡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또 저희는 미리 살아본 사람만큼 지역살이를 고민하고 또 준비를 해가는 청년들에게 뭐 해주시고 싶은 말씀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귀촌, 네, 뭐 일단은 직장의 터를 옮겨서 먼저 살아보는 게 좀 겁이 나긴 해서 일단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먼저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생각만 하다 보면 또 그 굴레에 갇히기 마련인데, 막상 와서 살아보니 뭐 당연히 불편한 것도 있겠죠. 근데 불편한 것보다는 오히려 더 미리 말씀해 주신 뭐 따스함이라든지 그렇게 다가오는 것들이 더 크게 느껴져서 고민이 된다면 저희처럼 이런 프로그램은 많으니까
한번 체험을 먼저 해보시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풍현님은 혹시 고민 중이신 청년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할지를 네, 이렇게 세심하게 먼저 생각을 해보고 네,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고래실 같은 경우에도 월간 5기내 직원분들이 많이 이렇게 내려오셨다가 다시 그만두고 올라가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내가 상상으로 그렸던 시골살이와 그 실제 겪는 그 시골살이가 정말 다를 수 있어요. 그런 지점들을 고민을 하면서 무엇을 내가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할지를 네, 이렇게 고민하고 네, 미리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해보면서 이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막상 살아보지 않고서는 저희가 접하는 게 미디어 뿐이다 보니 아무래도 미디어는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 희망적인 것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 현실적인 부분은 좀 미흡하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더 버리고 또 어떤 부분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것을 먼저 생각해보고 오면 또 그 방향대로 삶을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은혜님은 네, 저는 풍현님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지역이란 어떤 삶이 사실은 제 생각보다 사실은 저희가 하여튼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대 없이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어떤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어쨌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좀 또 여기 마주치는 분들이 인사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그런 것들이 따뜻하게 저도 감사를 하고 인사를 하고 이런 것들에 좀 새로운 것들을 좀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 사실 어떤 환경에서든 좀 지역 이주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보물찾기처럼 해 나가실 수 있으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역에 오면 저희는 처음에는 이방인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가오기 전에 나도 좀 다가가서 좀 밝게 인사를 하는 그런 시작 노크를 좀 하면은 조금 더 즐거운 지역살이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좋은 사람 너무 많거든요. 네, 열린 마음이랑 먼저 다가가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분들은 이제 옆집에 안부를 묻고 뭐 농작물을 먼저 건네주시면서 뭐 먹으라고 하시는 것이 이제 정감의 표시이고 인사의 표시인데, 사실상 이런 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이런 거는 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동네에 스며들고 내가 함께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먼저 다가가는 것 또한 뭐 지역에 내려와서 살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짐을 오신 분이라면 먼저 다가가는 방법 또한 배워서 네, 먼저 다가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주살이를 마무리하는 일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도 이제 내일이면 각자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본인들의 일상을 보내게 되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상주라는 지역에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상주라는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데, 이후 두 분은 혹시 어떤 일상을 보내시게 될 건지 풍유님부터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에 돌아가서 이직 준비를 하고 네, 여기서 좀 서울에서 좀 커리어를 쌓다가 좀 어느 정도 연차가 되고 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다시 지역으로 내려오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좀 황민호 대표님처럼은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좀 지역에 좀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도 지역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 생각은 있으신 거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 너무 사람이 많고 좀 이게 쏠려 있다 보니까 좀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는. 네, 요새 매스컴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청년분들이 서울로 올라가다 보니 지방 소멸 위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다뤄주고 있는데, 또 이런 체험을 통해서 청년 한 분 한 분이 지역에 대한 생각을 갖고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생각을 갖는 것들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혜님은 네,
다시 돌아가셔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신가요? 네, 전 사실은 논 지 지금 5개월 차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지금 7월 초까지인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바짝 놀기 위해서 잠시 서울 올라가서 좀 재정비를 한 다음에 태백에서 또 2주간 지낼 예정이에요. 원래 제가 퇴사를 하면서 가장 좀 생각했었던 게 약간 제가 1년의 활동의 막을 마무리하고 좀 앞으로 또 달려가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지 좀 정리가 된 후에 난 다시 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좀 태백에서 좀 2주간 그것 뭐 나의 기록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진다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준비하면서 아마 또 다른 지역으로 2주 살기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직장을 되게 오래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또 그렇게 달린 후에는 또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태백에 가셔서 네, 본인만의 삶의 방향, 또 속도를 재정비하시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셔서 잘 달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희는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번 신청곡은 풍현님께서 후디의 안녕이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이유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네, 그 신청곡들을 종합해 봤을 때 좀 톤앤 매너가 네, 맞는 네, 곡을 선정하고 싶었고 네, 뭐 이렇게 떠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가사도 그렇고 네, 그런 느낌에서 네, 선곡을 했습니다. 떠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명언 같은 말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후디의 안녕이라는 곡을 보내드리면서 이제 저희는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떠나다니. 에이, 떠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였으니 저희는 또 언젠가 옥천에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저희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언젠가 옥천에서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넘치는 기대를 넘어 생각 없이 밖으로 나갈 거야. 새로운 바다를 건너 어쩌면 다른 우주로 난 떠날래. 난 떠날래.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난 떠나고 나타날 거야. 기억에서 사라질 때까지 Just a sunny day 내 방은 어린데 억지로 나를 일으켰네. 머리 위에선 누군가가 날 잠못들게 눈 감지 못하게 춤을 춰 마치 신이 난 듯이 오는 낮으로 노래 쓸 순 없으니 내 몸의 움직임 like a marionette 두 팔에 달린 끈을 잘랐네. 이제 지겨웠던 이 굴레 속에서 벗어나이고 있었던 자유를 찾았어. I be like 난 떠날래.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난 떠나고 나타날 거야. 기억에서 사라져 지워. 기억에서 adios. 꿈에서도 adios. 아쉬워 마음이 close. 그리울 때 나타나게 잊혀질 때쯤 나 떠날 테니까 날 찾지 마. 왜인지는 궁금해도 묻지 마. 그냥 나도 사람이니까는 지쳐버리고 스톱을 줘요. 가 아무도 날 모르는 곳으로 갈래. 내맘 봐도 멋진 영화 속의 피날레. 해변가에 누워 있고도 그날 즐겨. I just wanna party all day all night long. 이 자유를 넌 머물러 느껴. 엉킨 형도 날 찾지 말아줘. Adios 행복을 찾아서 떠날래 amigos yeah. 지겨웠던 이 굴레 속에서 벗어나